자,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사 당원존에서 진행된 당원과의 대화, 이 행사에 이재명 대표가 참석을 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생중계가 됐어요. 그 대화하는 모습들이. 자,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표와 한 명의 민주당원이 이 임세은이라는 분도 민주당원이겠죠? 대화하는 과정에 지난 대선은 사기였다, 이런 취지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사실 지난 대선이 사기꾼이 만든 사기 대선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가 언제 윤석열 보고 일본에다가 사과하지 말라고 그랬으며, 언제 청와대를 옮기라고 그랬으며, 그런 거를,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대표님께서 진짜 떨려가지고. 자, 힘내라고. 임세은, 파이팅! 요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촉감 외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 외교? 심리적 G8 상태. G8. 네, 그래서 심리적 핵공유? 네. 그렇군요. 촉감 외교. 저는 느낌적으로 대통령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을 한마디 하실 때마다 저에 대한 화살이 점점 크고 많아집니다. 화살은 저희가 맡겠습니다. 네, 임세은이라는 자막에 이렇게 나오죠. 전 청와대 부대변인. 문재인 정부 시절 문재인 청와대에서 그 당시에 이제 부대변인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어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한번 보시죠. 언제부터 그 대통령 배우자가 설치라고 했습니까? 본인이 안 설친다고 나와서 대국민 사과까지 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 차이는 0.73%를 더 넘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네, 김건희 여사 얘기까지 나왔어요. 자,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의 이른바 핵폭탄급 발언, 이런 그래픽 제목도 등장해 있는데, 우리 구자홍 차장 말씀하시죠. 네, 저는 저분이 왜 저런 얘기를 했는지 이해는 갑니다. 이해가 가세요? 네. 어허, 왜 그랬을까요? 이재명 대표는 이제 현직 민주당 당대표고 여러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선에 공천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저분이 이재명 대표를 옆에 앉혀놓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면서 상대적으로 느낌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급으로 저렇게 축켜 세우지 않습니까? 예? 저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아첨입니다. 아첨. 네, 아부의 경우에는 민주당 당대표로서 이재명 대표가 잘하고 있는 구체적인 업적을 가지고 칭찬을 한다면 그건 아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근거도 되지 못하면서 제 느낌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의 기분만 좋게 만드는,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저 아첨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저분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허. 이재명 대표가 만약 젊은 층 그리고 여성을 배려한다는 이유로 저분을 공천을 줄지, 저는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공천을 준다라면 아첨에 넘어갔다, 이런 혹독한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배 수장 왜 이렇게 미소를 지으세요? 아니, 왜냐하면은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하고 저도 가끔 방송을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임세은 씨가 이재명 대표를 더 부담스럽게 만들고 있다. 부담스럽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저는 어허. 이재명 대표가 선을 그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게 지지층들은 결집시킬 수 있는 그런 방송일지 모르지만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고 내년 총선입니다. 절체절명의 정말 가장 운명을 가르게 되는 그런 이 선거판에서 중도층이나 또 수도권이나 특히 이제 MZ 세대는 중요합니다. 예. 이 방송을 본 중간지대에 있는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뭐지? 이걸 왜 하지? 그러면 이건 정말 과유불급이 되는 것이거든요. 과유불급. 그러면 어허. 이럴 때는 이재명 대표도 지금 당이 위기 상황에서 응원을 얻고 지지층들의 성원을 얻고 싶지만 적어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선을 분명히 그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보고서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사리분별하는구나. 그런데 저는 가도 너무 많이 가면 안 돼요. 많이 가면 안 된다. 아하. 자, 임세은 씨와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에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오셨는데,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임세은, 이재명 이 두 분이 어제 또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이러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실까요? 건전한 당내 토론으로 풀 수도 있는 것들을 굳이 또 외부에 특히 언론에다가 이야기하는 행태들이 저는 같은 당원으로서 좀 사실 용납이 되지가 않습니다. 뭐가 잘못하면 당대표 내려와라. 책임지고 내려와라 하는데요. 그런다고 제가 안 내려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들부터 갖고 있는 권한이나 권리 내려놓고 얘기하면 제가 그 순수성을 이해할 것 같아요. 우리 이승훈 변호사님은 어떠십니까? 어제 뭐 당원과의 대화 저것이 이제 유튜브로도 생중계가 됐는데 글쎄요, 저 어제 행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좀 득이 될까요? 아니면 임세은 씨나 저런 예를 들면 발언이 아까 배 소장님 말씀대로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 부담을 더 안겨주는 꼴이 될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임세은 전 대변인 스스로도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좀 민주당에 부담을 드린 거 아닌가, 예, 예. 또는 대표에 부담을 드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게 종편이라든가 방송이 아니라 유튜브 채널에서 하고 당원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하다 보면 박수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좀 흥분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인도 좀 표현에 더 조심했으면 했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또한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0.73%의 차이로 그렇죠. 민주당이 졌습니다만 예, 갈렸죠. 또 국민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존중해야 되고요. 예. 또 김건희 여사가 내조에 전념한다고 했습니다만 또 다양한 활동을 하는 거 뭐 비판은 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표현에 있어서 조금 더 주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예. 임세은 전 대변인도 예. 유튜브에서의 어떤 역할을 하다 보니까 좀 그랬던 것 같은데 네네. 이 부분은 본인도 좀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개인적으로 임세은 씨 아세요? 네, 뭐 방송에서도 같이 하다 보니까 네. 네. 내년 총선 출마의 뜻이 있습니까? 아니 뭐 본인이 이제 선택할 부분인데 어. 아직 뭐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민 중이에요? 아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